안녕하세요. SNS 광고 마케터 자격증을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T부터 실전 문제 풀이까지 지금 바로 같이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SNS 광고 마케터 샘플 A형 문제풀이를 준비한 박화경입니다. 시험 내용은 SNS에 의해 메타포 비즈니스, 유튜브, 카카오 광고, 네이버 밴드 이렇게 A형에는 출제가 되었고요.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SNS 이해입니다.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이 SNS의 이해 1번부터 8번까지는 조금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제 매스미디어의 정의를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한데요.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 전달을 매개하는 기계적, 기술적, 조직적 수단.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고 TV, 신문,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매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보다 사용자에게 도달 범위가 훨씬 크겠죠. 근데 SNS랑 TV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2번도 좀 바로 푸실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소셜미디어가 매스미디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매스미디어, TV랑 SNS 비교해보시면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다음 소셜미디어 중 짧은 포맷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중국 기업이 만든 것은? 정답은 3번, 틱톡인데요. 1번, 2번, 4번 모두 미국 회사가 만든 플랫폼입니다. 다음 중 마케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 문제만 보면 답이 있어요. 뒤에 다 마케팅이 붙어 있죠. 여기서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로 검색 엔진에게서 검색이 잘 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케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정답은 3번인데요. 이 소셜 다이닝이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말로 새로운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6번은 소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1번과 2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사실 3번이랑 4번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마케팅 비용 절감과 소셜 마케팅 전략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게 왜 답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소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이제 웹사이트가 활성화된다면 검색 SEO가 최적화되는 비즈니스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아니고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에서 소셜미디어 도입과 관련해서 부정적 피드백의 폐해가 걱정될 시 생각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대응 프로세스가 아닌 것은? 이게 정답이 4번인데요. 이게 미국 공군이 개발한 소셜미디어 대응 프로세스를 참고하시면 1번 감정, 2번 평가, 3번 대응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데 이게 왜 또 공군에서 시작됐는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제 8번입니다. SNS에 의해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마케팅에서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핵심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고객을 정의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은? 이건 정답이 페르소나인데 요즘에는 좀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이거는 페르소나가 이 자체를 뜻하는 말이라서 특별히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갈 건데 사실 2번 세그먼트, 프로모션, 포지셔닝만 봐도 이게 얼마나 상관없는 단어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포 비즈니스 9번에서 36번 이게 본격적인 이제 SNS 시험이 시작된 건데요. 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광고 캠페인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1번 인스타그램 지면에만 광고 노출을 원하는 경우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 비즈니스 관리자를 통해 세팅하면 된다. 1번이 정답인데 이게 광고 진행을 위해서는 이제 내가 뭐 인스타그램에만 광고를 노출하고 싶어요. 저는 페이스북에만 노출할 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페이스북 페이지는 모두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캠페인 세팅 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조금 긴 보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긴 보기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80 문제라는 문제가 좀 되게 많아가지고 대충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 보기가 있는 문제에는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무자가 아니면 사실 이 SNS 광고 마케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더 보기를 자세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네, 고객이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해 TV, CF를 제작하였다. 해당 브랜드의 비즈니스 목표는 조회수 극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영상 조회수 목표 캠페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브랜드는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해서 CPV 효율성 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인데요. 사실 뭐 이 보기가 또 너무 길다. 그렇지만 꼼꼼하게 읽기는 내가 또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요 마지막 문장이라도 조금 주의 깊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최근 스토리형, 세로형 동영상이 인기가 많으니 9대 16 비율의 동영상만 사용한다. 이것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지금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해서 이제 효율성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2번, 페이스북 노출 지면과 인스타그램 지면에 적합한 1대1 비율의 동영상을 제작. 이 동영상의 경우에는 4대 5의 비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3번이 정답인데 사실 뭐 자동 노출 위치 이것만 보고 답을 이제 체크를 하셔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메신저 스토리는 9대 16대 비율보다 1대1 비율이 적합하다. 이것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 또 추가로 조금 나중 문제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메타포 비즈니스의 광고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어떤 기능 활용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것도 사실 문제에 답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메타의 오프라인 전환 기능을 사용하시면 실제로 뭐 매장 구매, 전화 주문, 예약 등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했는지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2번, 메타포 비즈니스의 광고 솔루션 기능이 아닌 것은 3번, 라이브 쇼핑입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이게 문제를 읽어보시면 또 이것도 조금 문제가 긴 편이죠. 이런 경우에도 문제를 조금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핵심 타겟을 조합해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CPA가 상승하고 있어서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나왔죠. 일단은 이렇게 3개의 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을 늘린다는 거는 이제 거래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전환 캠페인이기 때문에 3번이랑 4번은 제껴주시고 트래픽 캠페인은 많은 유입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두 번째는 볼 것도 없죠. 왜냐면은 보기 4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노출 위치 확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핵심 타겟을 이미 조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타겟과 유사 타겟팅을 활용해야 거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14번입니다. 광고 캠페인 진행 시 메타 픽셀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실 1번이랑 4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메타 픽셀 활용하면은 지표 파악하고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픽셀의 정의를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픽셀이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취한 행동을 파악하여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파악하고 설정하는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거 이제 설치를 이미 했고 이제 캠페인을 이미 뭐 설정을 했고 뭐 지표도 다 파악해서 설정을 했고 약간 요 단계에서 이제 알맞은 그러니까 광고
유입이 된 사용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를 파악하고 설정하는 것이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는 정말 확실한 것을 좀 제거하고 조금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확실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1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5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비즈니스 광고의 노출 주면 중 오디언스 네트워크 지면에 노출이 어려운 캠페인 목표를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16번 머신러닝을 설명하는 내용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일단 머신러닝이 뭔지 좀 처음 좀 이런 SNS 광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이제 메타 계제 시스템이 세트에 학습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모아 광고가 노출될 최적의 타겟층, 위치, 시간 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고리즘과 예측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찰가로 적합한 타겟을 찾는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7번. 이제 머신러닝. 중요한 요소인 캠페인의 유동성이 최적의 상대로 설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이점이 아닌 것은? 이게 아까 전에 이 14번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캠페인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최적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캠페인 설정하고 광고를 다 돌려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타겟, 이미 어떤 타겟이 효과적인지는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타겟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최적화로 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많이 방문을 했고 누가 많이 방문을 했는지 핵심 타겟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다음 중 광고 에이전시에서 지역 인구 통계에 대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집계 정보를 포함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워한 타깃에 대한 확인 가능한 페이스북의 도구는? 이게 실무자분들은 이 도구를 활용해 보셨으면은 쉽게 답을 3번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문제에 답이 있는 거죠. 여기 팔로워한 타겟이기 때문에 타겟 인사이트라는 걸 답으로 고르시면은 조금 손쉽게 푸실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타겟 인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이제 연령 및 성별 분석 데이터, 학력, 직책 등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메타포 비즈니스 광고 시스템에서 캠페인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측정 방법 및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은? 이게 다 1번부터 4번이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보시면은 좀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1번. 전환율이죠. 한국말로 하면은. 그럼 이게 바로, 전환율 지표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2번 오디언스 네트워크. 요거는 지면이죠. 지면. 이거 답이 아니고. 3번은 A/B 테스트. A/B 테스트. 측정 방법이죠. 이제 광고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이것도 이제 측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영어가 있으면은 한국말로 번역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꿀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중 20번입니다. 메타 비즈니스 수트의 기능 및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광고 운영 및 추적, 2번 자산 관리, 대행사나 마케팅 파트너 추가, 4번 상거래 관리자를 통한 주문 배속 추적 관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먼저 이게 뭔지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메시지 도구를 한 곳으로 이뤄내주는 무료 도구입니다. 4번도 제공하고 있고요. 기타 요 3가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추가로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은 요 비즈니스 한눈에 보기, 받은 메시지 사용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요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다양한 광고 세트를 시나리오별로 구성하였지만 캠페인의 성과는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이에 가장 적합한 예산 전략 방향으로
알맞은 것은 일단 먼저 여기 한번 표시할까요? 캠페인의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CBO는 이제 캠페인 예산 최적화. 이게 바로 이것만 보고 사실 답으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캠페인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캠페인 예산을 최적화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광고 세트들이 전반적으로 목표에 맞게 예산 분배가 되도록 최적화한다. 이거 2번, 3번, 4번은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동으로 내가 광고 세트를 조절하겠다라는 말이라서 초기에는 예산을 좀 수동으로 세트별로 자기가 이렇게 뭐 동작에 예산 분배하고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이잖아요. 제가 생각으로 이 성과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이제 수동으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이 아니라 좀 자동으로 해주시는 게 캠페인 성과 극대화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22번. 이게 조금 문제 좀 오류가 있는 건지 뭔지 좀 몰라서 저도 이제 별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다음 중 메타포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노출 위치 자산 맞춤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게 정답이 3번인데 이게 메타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또는 동영상의 화면 비율을 조정하려면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이미지 톤 텍스트는 변경할 수 없다. 근데 또 보시면은 여기 기존 게시물을 원본 텍스트와 다르게 만듭니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이 문제는 혹시 이게 왜 답인지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좀 댓글이나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좀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네, 다음은 23번입니다. 다음 중 크리에이티브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비즈니스 솔루션 기능 중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와 다이나믹 언어 최적화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이용해 타깃에게 크리에이티브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맞고 2번 여러 타깃을 대상으로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효과적인지 테스트할 수 있다. 2번 이게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설명이고 1번과 2번이 그리고 3번 글로벌 캠페인 시 고객의 기본 언어에 맞게 문구를 자동으로 번역한다.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이 답인데요. 사실 이런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모든 이라는 워딩이 나오면은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합니다. 뭐 1번, 2번, 3번이 모두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모든이라는 워딩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랑 다이내믹 언어 최적화에 대한 설명을 이제 페이스북 메타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약 6개월 전에 전원 픽셀 스크립트 설치를 완료한 온라인 커머스몰이 있다. 이물의 매출 상향을 위해 가장 적절한 캠페인 목표와 최적화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전원 픽셀 스크립트 설치를 완료했다. 이거 자체가 조금 힌트죠. 트래픽은 전원 픽셀 스크립트가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맥표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골라주시면 되고 매출 상향이 뭐예요? 이제 가치를 최적화시키는 거죠. 매출 상향을 하려면 가치 최적화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라서 수익화할 수 없는 콘텐츠는 메타에서 광고 형태로 제공하는 프리롤 광고가 삽입된 인스트림 광고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6번이랑 27번인데 이게 좀 문제와 문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조금 많고 당연히 페이스북 메타라는 그 한정된 매체 안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커뮤니티 규정 및 목표 및 가치가 아닌 것은 이건 사실 도덕 문제 같은 거죠. 뭐 허위계정 차단, 모욕적 콘텐츠 차단, 1번, 2번, 3번 맞고 그래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장하는데 여기 27번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카테고리가 아닌 것은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6번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왜냐면 차단하는 게 제한을 둔다는 거니까. 26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27번도 약간 조금 문제 소지가 있어서 이게
인스트림 동영상, 아티클, 이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거를 제한을 둔 게 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제가 참고 링크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스트림 광고, 차단 리스팅 만들기, 수정하기가 있는데 여기 주류가 여기 있어요. 주류가 여기 있고 여기 도박도 있죠? 도박 있고 여기 성인용, 여기 성인 있고 사실 332 분쟁은 여기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추가로 찾아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도박도 있고 여기 정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정치 콘텐츠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뭐 여기 성적인 콘텐츠 또 나오고 보시면 사실 이 참삼이 분쟁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보시면은 뭐 사회 문제라고 이 참삼이 분쟁을 봐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요한 국가적 이슈도 이제 참삼이 분쟁이라고 봐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도 좀 의문인 문제여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정답은 3번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자동 게재 위치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4번 광고 게재 위치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거는 수동 노출 위치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의 비즈니스 광고와 연관되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앱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맞고, 인스타그램 맞고, 메신저 맞고. 이것도 좀 쉬운 문제죠? 공짜 문제. 왓츠앱은 고객들과의 소통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면은 굳이 메타에서 거액의 돈을 들여 인수를 하지가 않았겠죠? 네, 다음은 30번입니다. 다음 중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질문해 볼 수 있는 예시가 아닌 것은 이것도 좀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직접 내가 광고주에게 제안 전에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내가 광고주에게 제안 전에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번 물어볼 수 있죠? 2번은 살짝 좀 뭐랄까요? 비즈니스 목표. 이거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가지고 정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1번 너무나도 맞고 2번도 너무나도 맞고 4번도 너무나도 맞고 2번은 조금 애매해서 저는 2번으로 고르긴 했는데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여서 이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번은 여기 이게 문제에서 이제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잘 정의된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인가? 이 정확하게라는 게 좀 중요해요. 이 정확한 수치인 건데요. 여기 보면은 20 여성 타겟 정확하지 않죠? 4분기 대비 브랜드 사이트 회원 가입수 증대 몇 명을 증대시킬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면 여기는 완전 정확하죠? 동일한 광고 비용으로 로아스 350% 달성 이게 가장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충성 고객 증대 이것도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넘어갈게요. 네, 32번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도 이제 실무자분들이면은 쉽게 풀실 수가 있는 문제인데 광고 캠페인을 신규로 세팅할 때 광고 세트 수준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이거 1번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세트 수준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전환 추적 옵션은 소재 세팅 수준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33번입니다. 다음 중 광고 목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광고 게재 최적화 방법 중 틀린 것은? 이게 정답이 2번인데요. 이 도달은 콘텐츠를 일단 먼저 도달의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달은 콘텐츠를 본 사람의 수인데 이게 같은 사람이 게시물을 여러 번 본 횟수를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최대한 여러 번 게재하면은 이게 최적화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광고 피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타겟에게 너무 많이 이제 같은 광고를 노출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광고 최적화입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비즈니스 광고의 광고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게 정답이 4번인데요. 이게 이제 광고주분들이 페이스북 광고는 CPC예요? CPCM이에요? CPM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표현이 페이스북 광고는 CPC랑 CPM 그 어디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거에 딱 맞는 그걸 좀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이게 요 4번 표현이에요. 일단 이 OCPM은 CPM을 최적화한 그런 방식이고 이 4번이 정답인데 이게 CPM 모델이 이 인지도의 목표는 이제 최대한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노출을 기준으로 CPM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는 OCPM, 최적화된 그런 CPM 비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번 메타 비즈니스 광고의 타겟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거 핵심 타겟, 2번 맞춤 타겟, 3번 유사 타겟인데요. 이 4번 특별 광고 타겟은 광고 카테고리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타겟이 아니고 광고 캠페인이 특별 광고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런 경우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타겟입니다. 그리고 이제 36번 페이스북 비즈니스 설정 탭 메뉴 중 데이터 소스에 포함된 메뉴 항목이 아닌 것은 이게 보시면은 실제로 가져왔는데 이제 카탈로그, 맞춤 전환, 픽셀 이거는 데이터 소스에 포함되어 있고 도메인은 브랜드 가치 보호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 항목이라서 이것도 이제 또 조금 바뀌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이 끝났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37번에서 67번 30문제인데요. 37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최초 건너뛰기가 가능한 동영상 광고로 조회 가능성이 높은 시청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의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여기 1번 트리브 인스트림인데요. 이게 최근에 건너뛸 수 있는 광고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5초간 강제 노출이 되고 5초 후에 건너뛰기 버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범퍼 헤드는 이제 광고 노출 시간이 6초 이내인 강제 시청을 해야 하는 상품이고 트리뷰 디스커버리는 최근에 이것도 인피드 동영상 광고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현이 되고 클릭을 하면 영상 시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CPM 마스터헤드는 이거는 CPM 보시면 아시겠지만 CPM 과금 방식으로 이제 노출당 가격을 매겨 확보할 노출 수 목표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상품으로 이게 유튜브 홈 최상단 위치에 노출시키는 되게 프리미엄 지면 광고 상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38번 트리뷰 인스트림 광고 여기 앞에서 나왔었죠. 1번 과금 방식은 CPV고요. 코스트 퍼 뷰. 그리고 39번 또 아까 말씀드렸죠. 건너뛰기 버튼은 5초 후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초짜리인데 트리뷰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 시 과금이 되는 시점으로 알려진 거는 30초 시청을 했을 때 과금이 되고 여기 CPV라고 했죠. 기준이. 그리고 영상 길이가 만약에 30초 미만이면 언제 되나요? 하시면 시청을 완료해야 과금이 됩니다. 네, 다음 중 트리뷰 인스트림 광고 노출되는 위치로 알려진 것은 이제 3번 유튜브 영상 시청 페이지인데요. 이거 스트림 중에 들어간다 라는 이 상품명을 생각해보면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답을 3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뷰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유형으로 틀린 것은 라는 설명인데요. 이게 건너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과금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건너뛰었는데 과금이 되면 조금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에 40번 문제랑 조금 연결되는 문제인데 15초 영상 소재를 사용하면 완료됐을 때 과금이 됩니다. 기준이 30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44번 다음 중 트리뷰 동영상 광고 집행 시 허용되는 영상 소재 길이로 적합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조금 참고해 두실 게 3분 이상의 영상일 시 입찰 가격이 조금 비싸진다
라는 점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루브 동영상 광고에 최소 CPV 입찰 단가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 애즈에서 할 수 없는 광고는 무엇인가? 4번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그리고 트루브 광고 집행 시 광고 영상 소재를 등록해야 하는 위치로 알맞은 것은 2번, 3번, 4번이 아니고 구글 애즈 광고 탭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48번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의 과금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게 클릭 후 영상 시청 시간은 과금에 영향이 없어요. 이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고 이게 30초, 5초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게 광고 영상 시청 페이지로 넘어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다. 이것도 사실 이것만 봐도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게 기업 홈페이지든 SNS 채널이든 이벤트 페이지든 이거를 제가 설정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설정하는 곳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이제 잘 모르시더라도 쉽게 조금 생각만 해보시면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시 사용하는 컴패니언 이미지 배너의 크기로 적합한 것은? 이게 정답이 2번인데요. 이게 이런 거는 그냥 사실 외우셔야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딱 보시면은 보기가 앞에가 다 300이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찍더라도 4번이 아니고 1번, 2번, 3번 요 3개 중에서 찍는 게 조금 그나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은 51번입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다음 중 조회율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네, 조회 비율 3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거는 5초라고 했죠. 5초라고 했고 15초 동안 건너뛰기가 불가한 상품은 무엇인가? 네, 1번입니다. 건너뛸 수 없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건너뛸 수 있는 광고로 변경됐다고 했어요. 트루브 인스트림은. 그리고 범퍼헤드는 건너뛰지 못하지만 이건 6초가 기준이죠. 그리고 53번 유튜브 채널 내 영상 조회수가 카운팅 되지 않는 광고는 무엇인가? 이게 건너뛸 수 없는 광고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건너뛰기가 15초 동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가 카운팅 되진 않습니다. 범퍼헤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 문제여가지고 노출수 이제 조회수 있을 때 조회율을 알맞은 것은 이게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정답이 1번입니다. 그리고 6초 범퍼헤드 6초 이제 건너뛸 수 없죠. 없다 보니까 정답은 CPM으로 들어가고 이제 CPD는 코스트 퍼 듀레이션으로 특정 기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과금 방식입니다. 그리고 56번 다음 중 범퍼헤드의 작동 방식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이 55번이랑 연결되는 문제죠. 이 CPM 입찰 방식 CPC 불가능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57번 유튜브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 곳은 이것도 좀 내가 유튜브도 좀 해봤다라는 분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 검색 결과에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게재되진 않죠. 그리고 다음은 58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 시청자에게 특정 순서로 광고를 게재하여 내 제품 또는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인데 요게 광고 시퀀스예요. 광고 시퀀스.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도 이 특정 순서를 보면 이게 광고 시퀀스라고 조금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약간 믹스, 이거 막 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아니고 아웃스트림은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유튜브 이외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동영상 파트 지면에 노출되는 상품. 디렉터 믹스는 타겟 고객별 맞춤 메시지로 많은 수량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제작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거여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광고 균등 게재는 너무 상관이 없는 그냥 노출 방식이죠.
다음 중 유튜브 광고 검수 소요 시간은 1번입니다. 1번. 24시간 이내에 검토가 완료되고, 그리고 2개 연속으로 게재되는 동영상 광고가 허용되는 유튜브 내 영상 콘텐츠의 길이는 5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가 불가한 동영상 등록 상태는 무엇인가? 이거 등록은 당연히 되는 거고, 미등록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미등록은 이제 일부 공개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영상 URL을 입력하고 들어온 사람들만 이제 영상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등록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문제의 답이 있는 경우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 게재 빈도 설정을 통해 인당 광고 노출수를 제한하면 반복적으로 광고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63번입니다. 비디오 리마케팅 목록에서 설정할 수 있는 초기 목록 기간은 14일이고 64번. 다음 중 중복 시청을 최소화하고 순 시청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법은, 이것도 사실 요거 62번이랑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광고 게재 빈도를 설정을 해야 중복 시청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5번. 또 이제 실무자분들이 뭐 사용해봤다 하면은 조금 쉽게 풀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목표 타겟 도달 범위 및 예산별 적합한 광고 포맷과 상품 조합 등이 가능한 구글리즌의 플래닝 도구는 무엇인가? 도달 범위. 정답. 도달 범위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리피트 서베이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짧은 설문조사로 이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소재 타겟팅, A/B 테스트가 가능한 플래닝 도구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 게재 순위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은 요소는 무엇인가? 네, 정답은 4번. 좋아요, 댓글, 공유 등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67번은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 창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좀 되게 많으시잖아요. 구독자가 10,000명이 아니고 조건은 1,000명입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이면은 수익 창출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뭐 유튜브 채널, 광고가 있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인지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제 유튜브 광고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카카오 광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카카오 광고의 과금 방식이 아닌 것은, 이게 정답이 CPV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카카오 동영상 광고는 CPV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한 의심은 이게 카카오 동영상 광고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정답은 4번이어가지고 이제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실제로 1회 시험을 봤을 때는 이 샘플 문제에서 좀 동일한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CPV로 일단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오 광고의 기본 타겟팅 방식이 아닌 것은 이게 정답이 4번인데, 사실 리타겟팅을 기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리타겟팅 어쨌든 맞춤을 이제 내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는 거니까. 근데 더 조금 이게 키워드 타겟이 원래 카카오 광고에서 됐었거든요. 이게 키워드 타겟팅이 따로 됐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용을 못하게 된 그런 타겟팅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맞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광고가 게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무엇인가? 광고 검토 중 상태입니다. 광고 검토가 끝나야 게재가 됩니다. 다음 71번입니다. 다음 중 쇼핑 업종에서 카카오 광고의 타겟팅 예시가 아닌 것은, 네, 정답은 4번. 고객 상담을 받은 유저. 고객 상담을 받은 유저를 저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죠. 네, 다음 중 72번. 카카오 광고에서 동영상 광고의 노출 위치가 아닌 것은 1번 맞고 2번 맞고 카카오 스토리 피드형은 맞고 카카오페이 메인 영역. 이게 지금 카카오 광고, 동영상 광고 노출 위치를 가져온 건데요. 이제 인스트림 노출 지면에는 여기 뭐 이렇게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TV 앱 웹 다음이 있고, 아웃스트림은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서비스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번. 카카오 비즈보드의 특성이 아닌 것은 카카오톡 채팅 리스트 최상단에 위치한 배너이다. 맞습니다. 그 카카오톡 다들 하고 계시죠? 그 채팅 리스트 최상단에 있는 위치한 배너가 카카오톡 비즈보드입니다.
2번,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픽셀 또는 SDK를 설치하여 활용한다. 정답입니다. 3번,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카카오 비즈보드를 한번 클릭해 보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좀 다양하게 랜딩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게 4번 동영상 광고가 가능하다. 이게 조금 지금 베타형으로 이제 프리미엄 확장 형태인 익스펜더블에서는 사실 동영상 유형이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긴 한데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는 확실하게 맞는 것들을 모두 제외하다 보면은 이게 아직 뭐 베타 버전이긴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보드 노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인데요. 이게 최상단 영역만 노출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해요. 세팅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 4 네이버 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75번에서 80번인데요. 먼저 75번. 다음 중 밴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월간 2천만 명의 순 이용자가 이용하는 국내 소셜미디어 1위 매체이다. 정답 맞습니다. SNS 아니었어요? 인스타그램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밴드입니다. 네, 그리고 2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8대2로 압도적으로 남성 이용자가 많다. 아닙니다. 여성 이용자 비율이 높죠. 그리고 3번 핵심 구매 연령이 30대에서 50대 이용자가 많다. 네, 밴드 이용 연령대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3번이랑 4번이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 76번 다음 중 밴드에서 집행 가능한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명이 아닌 것은 이게 밴드 광고는 이제 풀스크린 광고, PD 광고가 있고 그리고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이제 밴드 구조 노출이 가능한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 스마트 채널, 네이티브 PD 광고, 이미지 배너 광고 등이 있어서 2번이 아닙니다. 인터랙티브 광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77번 다음 중 네이버 밴드의 광고 상품별 과금 방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이게 풀스크린 광고는 광고 집행을 보장하는 보장형 광고이며 고정 가격이다. 맞습니다. 2번도 입찰을 통해서 노출되는 성과형 광고고요. 네이티브 피드 광고에서는 이렇게 과금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 스마트 채널 광고도 이제 CPM 그리고 CPC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78번 다음 중 네이버 밴드에서 앱 종료 시 노출되는 일일 1광고주 단독 노출 상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효과 및 클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풀스크린 광고인데요. 이런 식으로 단독 노출 종료할 때 이렇게 단독으로 노출되는 이 풀스크린 광고인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사실 보시면은 단독 노출 상품 1일 1광고주를 보면 뭔가 좀 풀스크린 이러면은 스크린 가득 차 있는 광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풀스크린 광고를 고르는데 조금 쉽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다음은 79번 네이티브 피드 광고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리얼타임 비드 광고 상품이고 최소 입찰가 이렇게 되고요. GA4E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이게 트래픽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목표는 이제 트래픽, 앱설치, 동영상 조회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80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타겟팅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 시간 및 요일 타겟팅이 가능하다. 맞고요. 성별 및 연령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앱 기설치자 노출 제외 타겟팅이 모든 OS 타겟팅에서 가능하다. 여기 아니고 요거는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이 해요.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4번 맞춤 타겟으로 광고주의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접한 적이 있는 대상 타겟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4번 이제 맞춤 타겟, 고객 파일, 유저 타겟 등을 추가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두 사실 80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적어도 이제 실무자고 이제 저도 시험 합격자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뭐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광고 매체라는 게 굉장히 좀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새로운 것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1년에 2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조금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좀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면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80문제라는 문제를 더 풀어야 되니까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사실 이게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여가지고 다음에 이제 B형은 이제 김다정 이제 A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거고 이제 그리고 기출문제는 저랑 김다정 A님이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많은 시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